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이슈를 꼭 챙겨봐야 될까요?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5가지 키워드로 시장 돌파구 좀 찾아볼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코스피 위주로의 하락세가 좀 뚜렷합니다. 오후에 좀 변화가 있어서요. 키워드 열어보기 전에 간략하게 시장 전체적인 뷰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전체적인 틀 한번 봐주세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수급 상황 민감하게 보실 것 같고요. 대형주의 하락세, 선물 외국인 매도, 이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경계해야 되는지 분위기가 일단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시선 듣고 싶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오늘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상승한데 불구하고 우리가 홀로 빠지는 거는 일단 이제 옵션 만기에 영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 우리가 어제와 이틀 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한 계약수가 거의 한 3만 5천 계약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물량 해소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7천 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 이 물량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초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지수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소급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옵션과 연계돼서 우리가 뭐 외도도 현상을 걱정할 만큼 아주 크게 시장을 흔들 수 있냐라고 보면 사실 옵션 구조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날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펀드가 일부 재편될 수 있다라는 과정에서 좀 본다면 그냥 만기일 정도에 나올 수 있는 통상적인 조정 정도. 다만 우리가 그 옵션 만기와 선물 옵션 만기는 조금 경우가 다른 경우가 좀 있죠.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돌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오늘이 아마 그런 돌발적으로 옵션 만기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확대는 연속적으로 시세가 연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국한이라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 너무 높은 구간이다, 손이 안 갔다라고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오늘 이후 내일장 정도, 만약에 일시적으로 보신다면 기회의 타이밍일 수도 있을까요, 대표님? 기회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반도체가 일부 조정을 조금 받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중심에 있던 종목 중에서 일부 조정을 받는 것은 아마 이번 조정을 좀 거치면서 충분히 그 추가 매수 기회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과 중국 증시가 둘 다 우호적으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만 뭐 나홀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중국 증시의 상승 흐름이 괜찮고, 미국 증시도 지금 조정에서 완연하게 이제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옵션 만기가 관련돼서 선물 대량 매도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기회를 엿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침 대표님 1위로 반도체 준비를 했는데요. 반도체 열어보고서 그러면은 어떻게 단기적으로 전략을 잡아볼지 그때 키를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님과 플러스 알파로 시장 질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잘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쪽은 저희가 5위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장품과 미료, 의용기기 관련주들 함께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클래시스 필두로에서 미용기기, 화장품이 가는 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전체적인 시장에서 흔들림이 나오는 가운데 이쪽에 다시 쏠리는 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이 다시 한번 가는 걸지 아니면 또 한번 하루짜리일지, 어떤 분위기 속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해당 섹터를 봐야 될까요? 하루짜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하루 이제 급하게 2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다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닌데, 일단 클래시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좀 며칠 쉬었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시장과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옵션 만기라는 특이한 상황이고, 또 우리가 코스피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지수를 보면 거의 안 움직였고, 맞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올라서 지금 2,800을 목전에 두고 직전 고점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자리와 그 일정 그 이벤트 드리븐이 맞았던 거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1% 미만 빠진 걸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다가 산에 지치면 내려와야 되는데 잠깐 엉덩이 걸쳤다가 다음에 가기 위해서 쉬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일단 클래시스가 오늘 뿜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에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 4월 말에 네. 지속적으로 올랐고 5월 초순까지 올랐죠. 그리고 제가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죠. 일단 조금 이벤트가 끝났다. 왜냐하면 일본과 중국의 골든위크가 끝났다라고 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클래시스가 나서면서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게 초반에 4월 말부터는 이제 골든위크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었다면 이제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로 한번 올랐다가 조정 한번 받고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간다? 그럼 이건 찐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오히려 올라 있어서 걱정하고 스스로 걱정하시지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도 8만 원이고 하이닉스도 여전히 20만 닉스를 향해 가고 있고 지수도 여전히 2,800포인트 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멈춰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거기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실적이 가장 좋은 게 지금 뭘까요? 반도체,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 실적 좋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또 한 가지 오늘 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갑자기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라면이 잘 팔린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실적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실적 호전 중소형주로 보자.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플러스 알파도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님. 삼성 메디슨 쪽에서 프랑스 AI 의료기기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건 가장 잘 가는 건 미용기기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정말 나날이 오르는 게 의료기기였거든요. 다시 한번 화장품 미용기기 아니라 미용기기 의료기기로 이 이슈를 기반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때문에 급격히 올랐죠. 네.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죠? 좀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협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폴라리스 오피스 AI입니다. 그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많이 시세가 올랐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오늘 주가가? 와, 급변동입니다. 급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 메디슨이 프랑스 의료 AI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한 건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 뉴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인데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리기에는 이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이게 하나의 테마고 신생 테마이기 때문에 오래 끌었다라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 오늘 하루짜리였어. 어제 하루짜리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분위기로 해서 지금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아니면 루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시세 낼 수는 있긴 해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센 거보다는 조금 흐름을 보면서 여기에 매기가 붙는다라고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면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돈이 쏠릴 때 그때 동참해도 늦지 그렇죠. 않으니 미리 가서 기다리지 말자. 네. 타이밍 저희 뉴스와 함께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과도 이쪽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다시 한번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가 간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앞서 위원님이 실적 좋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실적이 좋은 업종 내에서의 순환매 성격으로 계속 활용이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으로 계속 힘을 쏟는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가 오늘 내일장이 될까요? 일단 둘 다 봐야죠. 둘 다 봐야 되는데 전략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반도체나 전력기기처럼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야라는 쪽은 일단 우리가 메가트렌드 대장주라고 봐야 되고 이런 섹터들은 긴 호흡으로 포트에 장기간 보유를 해야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방향이고 이렇게 좋은데 더 좋을 거야라는 종목과 그다음 최근에 안 좋았는데 좋아질 거야라는 턴어라운드 종목은 구분할 필요가 있죠. 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쪽에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방산이나 조선도 더 좋았지만 경기 민감주에서 일부 화장품이나 미용기계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역시 2월 달을 고비로 해서 완전히 턴어라운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화장품이 턴어라운드인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미국의 에스티 로더죠. 에스티 로더와 관련되어 있는 바닥론 리포트가 그때 2월달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은 바닥이 지났어.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글로벌하게 형성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상당히 이제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 트렌드 가는 반도체나 전력기기는 장기간 보유하는 관점으로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은 아마 섹터 내라고 하더라도 주가 편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개별 종목 접근을 해야 되고 여기는 트레이딩이나 스윙 종목처럼 조금 샀다 팔았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양쪽을 좋은데 더 좋은 종목과 안 좋았는데 좋아진 쪽을 좀 구분해서 양쪽을 다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오늘 그 클래시스 상승은 저도 소장님하고 의견이 비슷합니다. 장기로 봤을 때 이쪽은 실적이 좋아지고 역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다만 오늘 클래시스가 눈에 띄게 이제 많이 상승했던 이유는 영업이익이 보니까 한 7%대 정도 더 크게 늘어났는데 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이 정도 오를까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옵션 만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만기 날 더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주식 선물 만기 결제 지수와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기일인 오늘은 특별하게 전략의 변화를 드라마틱하게 구사하면 안 되는 날이 맞기는 하겠네요, 대표님.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면 굳이 우리가 이 종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굳이 오늘 안 사더라도 내일 살 수도 있고 모레 살 수도 있으니까요. 만기나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한 템포 좀 기다렸다가 보통 다음 날 사는 게 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살 쪽에 대한 힌트는 대표님 반도체에서 또 많이 제시를 해주실 예정이실까요? 고개 끄덕끄덕 미소 주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4위 일단 넘어가서 또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조선, 해운 좀 묶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강했기에 HD, 현대, 마린 이야기로 일단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님, 어제도 오후장에 강했고요. 오늘도 밑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거래 대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건 변함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자금을 흡입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어제 이제 현대 마린솔루션을 이제 공모 청약하신 분들이 이구 동성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전일까지 외국인들의 보호 화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죠. 물론 어제 딱 보니까 외국인들이 팔았어요. 팔긴 했습니다. 근데 딱 장 시작하면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 머무름이 공포감을 느끼셔서 개인들이 오전에 대거 팔았죠.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올라와가지고 이걸 기관들이 따라 사야 샀죠. 되느냐라고 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갑자기 급등하니까 부담스러운 상태로 또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니면서 이런 는 매매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가서 아침에 파는 것도 당연한 거고 오후에 못 따라가는 것도 당연해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자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전형적으로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팔고 기관이 샀어요. 그동안에 기관들이 그 다른 조선주들을 비워놨었거든요. 계속해서 팔았었는데 다른 조선주들과 반대로 그 비워놨던 걸 어제 이제 마린솔루션을 샀죠. 오늘 일단 윗꼬리 달았다라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어제 이제 그 마린솔루션을 외국인들이 팔았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도 팔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이들을 또 사왔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가 그룹들 이게 지금 중공업이 6개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서 자유로운 건 누구죠?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것은 무엇이나? 삼성중공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오션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조금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동안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SCI 지수에 들어가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여기서 지금 선별할 수 있다. 조선주가 좋아질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올해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 일단 저라면 조선주를 사야 되겠다라면 삼성중공업 외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오션은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현대는 6개 중에 뭘 사야죠? 그게 물음표니까. 네, 물론 미포조선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5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뭘 사야죠?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떠왔다? 그럼 뭘 사야죠?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 게 피팅 업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피팅 업체 매출은 조선 쪽에 있지 않습니다. 피팅 업체의 매출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플랜트 수출에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긴 한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배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수하고
거대한 정유화학 공장의 그 플랜트에 들어가는 거하고 보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중동에다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플랜트 공장 지고 있고 미국이 지금 현재 LNG 그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피팅 밸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조선 트리거로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50%가 안 돼요. 근데 인프라 투자 쪽에는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중적인 시각. 그러니까 조선주가 올라가니까 피팅 밸브가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피팅 밸브는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필두로 해서 중동발 이슈, 미국발 이슈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 부담스러우니까 기자재로 간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피팅은 다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해운 쪽 살짝 보고 경기 민감주 좀 큰 틀에서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시작을 좀 해볼까요? 해운주의 상대적인 강세 요인이 궁금해요.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BDI 지수가 오름세를 보인다. 이 펀더멘털 이슈로 오늘 장에서도 견뎌낸다라는 논리로 봐도 무관할까요, 대표님? 일단 영향이 있죠. 특히 이제 컨테이너 오름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아주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작년 12월 달 이후에 상승을 급반등을 한번 줬다가 이게 제자리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덜 내려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오름 지수가 한번 12월 달 이후에 급반등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내려오지 않으면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경기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그렇게 오래스럽지 않나라는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는 거고 컨테이너 오름 지수가 일단 어쨌든 한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겪고 지금은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해운이 물론 지금 현재 업황이 아주 좋아져서 실적 가이던스가 아주 크게 상향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을 좀 미리 받았고 작년 연말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고 조정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나 컨테이너 오름 지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종의 안도랠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도랠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도랠리가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한 상승 이후에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지금은 이 안도랠리를 수익으로 취할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고 다만 이제 그 상승에 대한 한계선도 어느 정도 규정을 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운을 뭐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조선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더 가볼게요, 대표님. 오늘 미중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쪽이 오전에 좀 중소형 스틸자 붙은 종목들이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선도 오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서 움직임 나왔거든요. 단순히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심리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조선, 뭐 철강 이 정도 생각나는데 더 넓혀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모멘텀을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 이제 조선과 관련된 부분이면 어느 정도 거기에 국한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철강이 이런 미중 갈등 영향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펀더멘털 자체로 보면 그게 그렇게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대부분 급등을 하는 가운데서도 유독 가격 상승이 가장 더딘 게 철강석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그만큼 많고 지금 현재 가격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그 매기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중소형주가 강한 것은 아무래도 그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 대형주들은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압력이 없는 중소형주가 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대부분의 섹터가 프로그램 매도 압박을 받을 때 이걸 좀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단기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이거를 추세적으로 좀 길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고 조금 짧은 관점으로 중소형주 짧게 보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장에서는 길게 봐야 되는 쪽, 짧게 봐야 되는 쪽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전력으로 키워드 좀 넘어가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태양광, 원전 저희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계속 위쪽에 있는 쪽 살까요? 덜 오른 쪽 살까요? 어느 쪽에 모멘텀이 있나요? 비슷한 결에서의 질문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건 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천연가스까지 어디까지 넓혀야 되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 비슷한 질문 몇 번이나 드리고 있는데 이걸 가장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매번 저도 질문을 드리긴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좀 확장해서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단순하게
어디가 잘 간다라기보다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난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쪽 어디라고 보실까요?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전력난을 겪고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어가려는 큰 트렌드 흐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 서버가 막대하게 늘어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이제 전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만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올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서버의 전기 사용량이 프랑스 1년 전기 사용량에 맞먹을 정도로 지금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포화 상태는 아니지만 조만간 포화 상태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우리가 이제 전기차가 됐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전기차에 결국 전기를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풍력, 태양광, 원전까지도 얘기 한번 돌았고 똑같은 얘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천연가스까지 얘기가 나왔죠. 이제 앞으로 대체제를 해야 되는데 천연가스를 지금 전기로 만드는 과정을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그렇게 넓히셔야 될 걸로 봐요. 근데 결국 그 아이디어를 투자로 갖고 올 때는 저는 이제부터는 좀 쉬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연가스도 이제 어제 오늘 윗골을 달았습니다. 오늘 전선주, 대원전선이라든지 몇몇 전선주들이 계속 윗골을 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 그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 윗골을 좀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름폭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산업의 흐름은 길게 보고 주가는 한번 좀 쉬어갈 때가 된 것 같다. 주가는 한번 쉬어가니까 지금 현재 이익이 나신 분들은 조금 이익을 좀 챙기는 과정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아직 내가 좀 이걸 편입 못 시켰다라면 기회는 분명 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최소한 3, 4년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길어야 5년이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 같은 경우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전선 연결하는 데 한 3, 4년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보고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실적을 완전히 땡겨온 거예요. 땡겨온 거고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다소 긍정적인 뷰지만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차트들이 지금 제 얼굴 옆에 나오는 다 윗골이 달았잖아요. 어떤 종목 상관없이 다 윗골이 달았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여기서 일단 차익을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요. HD 현대일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급적인 모멘텀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MSCI 15일이니까 조금 더 이 종목은 살짝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하시는 분들 역시 오늘 조금은 챙기셔야. 그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보셔야죠. 그때까지 이제 내가 끝까지 들고 가느냐. 아니 뭐 이 정도면 나는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밥을 남겨본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먹었어요. 근데 앵커께서는 적당히 배부르면 밥을 좀 남기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숫자를 늘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끝까지 밥을 안 남기겠다 아니면 한 수저 놓고 나오겠다. 그거의 결정이지 어떤 게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선택지 저희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 그러면은 한 종목 꼽아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 정말 고점인가 싶었을 타이밍에서도 저희 이 종목 지금도 더 갑니다라는 포인트 제시해 주신 바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포인트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현대 일렉트릭 워낙 높아서 그 대안투자로 LS 일렉트릭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직전까지 소장님과 제가 높아도 계속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 고민을 좀 해볼 시기는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볼 시기는 왔는데 아마도 이제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해 갈 수 있는 구간이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주 장기 보유를 하셨다면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나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략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같은 전력기기 내에서도 보면 이제 조금씩 차별화될 수 있는 그 영역이 들어왔죠. 그게 이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만큼 지금 나왔느냐 여부와 함께 앞으로 가이던스가 상향되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AI 관련된 모멘텀은 전력기기가 너도나도 다 같이 올랐지만 실제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북미에서 실적이 살짝 기대했던 만큼 나왔느냐 혹은 중도에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실적을 논해야 되는 자리가 왔다라고 하면 이제 LS 일렉트릭은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현대 일렉트릭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구간을 지나가서 재공략을 해볼 수 있는 또 여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적에서 북미에서 나왔던 매출과 중동에서 기대감 이 두 가지인데 그걸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전력기기 전선 모든 관련되는 분야에서도 실적에 따라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제 종목이 어느 정도 주가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챙기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 조금 더 분명한 신호가 나올 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 모멘텀은 쭉 이어진다, 길게 볼 산업임은 맞다라는 두 분의 공통된 의견도 함께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3위까지 봤고요.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게임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렸던 호실적이고요. 그리고 신작이 시장 입맛에 맞았다, 호응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은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까 봐요. 위원님, 게임 저희가 신작, 실적 많이 기다렸는데 어제 오늘 반응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돌파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많은 분들이 진짜일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게임주나 엔터주들, 특히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연속성 답보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A라는 게임이 흥행했고 B라는 게임이 나오면 그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A는 흥행했는데 B는 뭐 폭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유명한 뭐 원빈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봐버리면 그거는 이제 뭐 폭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과 현실이 조금 괴리감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업종과 종목을 볼 때 이 업종이 대체 무엇으로 올라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실적을 아무리 강조해도 수주 소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죠. 게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기대감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크래프톤하고 컴투스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크래프톤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이 올라오다가 크래프톤은 오늘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그걸로써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맞았죠. 반면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어제 발표된 신작이 상당히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보통 신작이 나오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초기 다운로드를 갖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기 다운로드 같은 경우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다운로드를 받고 그들이 이제 논평하는 게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거든요. 근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하죠. 따라서 실적은 크래프톤이 잘 나왔는데. 네. 움직임은 컴퓨터에서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주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작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제 게임사 같은 경우 작년에 신작이 별로 없었어요. 목말랐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신작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상당히 좋다. 컴투스 넷마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뉴스에 반응할 때 챙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섹터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1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지표, 통계 자료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략 측면에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오프닝 때도 관련된 흐름을 체크하게 되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2715선 1% 넘게 하락폭, 그리고 선물 쪽에서의 팔자세도 가속화되면서 오프닝 기준으로 한 6천 계약 정도는 지금 8천 계약, 9천 계약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일의 흐름 영향이 이렇게나 강한 걸지 저희가 어떻게 오후에 마감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좀 팁을 주세요. 이 정도의 흔들림이 나왔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빠지면 일단 회복세를 봐야 된다. 더욱더 가속화할 경우 전반적인 팁을 먼저 주시고 가신다면요. 일단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만기는 선물 옵션 만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는 선물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옵션 만기는 의외의 흐름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가끔씩 확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이제 과도하게 밀어버리는 게 선물 매도 계약과 여기에 삼성전자를 누르는 거죠. 삼성전자와 선물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지수가 빠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물량 때문에 대형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구도를 유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오늘 하방 쪽에 아마도 파생 쪽 수익이 꽤 났을 것 같고 유도가 되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날 변동성이 시장 전체의 흐름 예를 든다면 오늘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같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장의 추세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일본 증시나 특히 중국 증시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우리만 독특하게 오늘 옵션 만기일날 빠진다라고 하면 대부분 회복은 됩니다. 다만 오늘 너무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옵션 만기일날 시장이 왜곡되면 그 왜곡되는 게 풀리는 게 다음 날 오전에 보통은 많이 풀립니다. 다음 날 오전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쯤 풀리는 경향이 강하고 오늘 하방으로 밀어붙이면 내일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하방을 더 밀었다가 중국 증시 개장쯤에 다시 반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프로그램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단기적으로 좀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짧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보다는 빠르면 오늘 만약에 계속해서 시장이 눌려지면 내일 오전 장 초반에 지나고 난 뒤에 기회를 보는 게 조금 더 좋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큰 폭으로 누른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회가 될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눌리는 모습은 프로그램 차익 매물에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물량은 내일 되면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라고 할까요? 타이밍을 잡기 더 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투톱이 될지 소부장단에서의 워낙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도 한번 보실 것 같고 그리고 소외된 쪽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땐 충분한 가격 메리트다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세분화해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적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는 것은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반도체가 지금 빠지는 걸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1% 이상, 삼성전자가 1.5%대 빠지는데 반도체 핵심 장비, 그러니까 장비와 관련된 그 ETF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물량을 맞냐 안 맞냐에 따라서 오늘 등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정말 좋지 않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것보다 반도체 장비 쪽이 훨씬 더 크게 빠지겠죠. 근데 그쪽이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진다라는 것은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찬사를 잡을 때 이게 한 번에 정확하게 모든 저점을 잡는다면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정도 소모점 만기 영향으로 좀 밀린다면 추가 매수는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원픽으로 정해주신 종목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마무리로 하도록 하고요. 잠시 위원님과도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역시 오늘은 수급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는지 우리가 내리면 내리는 이유를 좀 여러 가지 찾아보려고 하잖아요. 영국의 반도체 기업 ARM의 연간 실적 전망 기대 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에 민감하게 움직이기도 하는 섹터다 보니까 이런 펀더멘털 이슈의 영향도 있을지 아니면 오늘 단순히 날이 날이다라는 논리로 봐야 되는지. 일단 시장에 있어서 ARM이라든지 몇몇 이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인공지능 관련해서 조정을 받죠. 조정을 안 받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소부장들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부장들, 한미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흔들리지 있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흔들리는 것은 지금 어떤 게 흔들리느냐? 일반 반도체는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이 정확히 찍으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흔들린다? 소부장이 만약에 흔들렸다라면 이것은 조금 제가 앞서 전선주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소부장이 강한데 대장주 이거는 뭐와 연결돼 있다? 오늘 옵션 만기랑 연결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저쪽은 수급 논리고 나머지는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는 거죠. 자, 반도체에서 여러분들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가는데 인공지능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까지 돌았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전에 어떤 게 돌았죠? 유리기판도 돌고 저전력도 돌고 여러 가지 다 돌고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까지 돌았습니다만 그건 핵심은 아니죠. 역시 그건 다 도는 거고 그중에서 꿋하게 올라갔던 건 누구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로 압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결국 그러니까 그런 거죠. 흔들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지금 반도체 핵심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 거기서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또 다행스러운 것들은 계속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순환매가 돌아준다는 건 뭐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는 뭐죠? 정작 먹을 게 있던 없던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건데
핫플레이스가 우리 지금 이제 서울 시내 기준으로 볼 땐 경리단길이 한때 핫플레이스였습니다만 남산 밑에 지금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팔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소외되는 거예요. 그게 종목 소외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서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핫플레이스라면 거기선 대충 팔아도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핫플레이스에 있는 종목이냐 한때 핫플레이스였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핫플은 그래도 반도체길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기회, 그 순환매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팁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픽 듣고 저희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재현 대표님, 오늘 이 종목 사이즈가 큰 종목이긴 하지만 요즘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팁, 종목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시간에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가격대가 추천이 10만 원 초반대부터 지금까지 18만 원 가까이 왔는데도 계속 추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메가 트렌드 종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하이닉스가 지금 고점을 찍고 4월 달에 정확하게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번 보셔야 되고, 이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근에 시대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하이닉스 목표 가격이 이제 3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31만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 17만 5천 원 기간 조정 받는 요 가격대에서 목표 가격은 짧게는 23만 원까지, 손절 가격은 15만 4천 원 놓고 조금 손절 가격과 목표 가격을 조금 높여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관점으로 SK 하이닉스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